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그동안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정부가 기대한 대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고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당장 거래 절벽 현실화로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또한 정부의 예측이었을까요? 이 상황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 고강도 규제라고 꼽히는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지금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건 역시 집값인 것 같습니다. 실제 대책 후에 과열된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과열 양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할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파리 대책 발표 전에는 0.34%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면 파리 대책 이후에 0.07%로 급가 하락한 이후에 8월 말에 0.02%, 9월 초인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거래 절벽 상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매수 입장에서는 좀 더 관망세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판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한 축을 담당했었던 재건축 아파트도 형편은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잡힐까 싶었던 분양가부터 매매 가격까지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동향 살펴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6.19 대책 때는 오히려 강남 재건축이 비웃기나 하듯이 뭐 1.76% 많게는 3억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54%로 급하락했는데요.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급급의 매도다 하는 거를 제외해놓고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 조합 관련된 지휘권 양도라는 부분이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국회 통과를 예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입주하고 나서의 매매 거래, 소유권 등기 이전 이후에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예 매수세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재건축 시장도 지금 움츠러든 분위기고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옥죄는 탓이겠죠. 실제 주택 시장의 위축으로 거래가 지금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결을 넘어서 지금 거래 절벽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이제 매수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매도량은 일어나는데 매수세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강남에 가장 주도했던 시장들이 벌써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과 그다음에 이제 강동, 용산 순으로 지금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설업 경기 주수를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건설이 수주가 되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11.2%포인트 하락한 추세로 거의 2016년 1월에 나왔던 경기 지수보다도 하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 거의 떨어져서 입주를 새로 한다라는가 이런 어떤 경기 지수는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서울 전역이라고 해도 좀 규제가 덜한 곳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지역별로도 온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수요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투기 지역에서 좀 벗어나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가 있던 도시 재생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먼저 지역이 선포됐던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예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평촌 지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격 상승폭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 이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지역들도 또 동시에 겹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는 GTX 라인에 따라서 그리고 서북부 쇼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분당 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추진이 좀 더 빠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가 우선시되는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흐름에 국토부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 것 같은데
같은데요. 대부분 집값 안정 기조로 정착됐다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불만 목맨소리라고 나온다고 하는 네. 지역이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오히려 네. 이제 중산층이 강남 지역에 진입하는 건 오히려 막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제 반포 한신 6차 재건축 해서 지금 분양 공고가 갔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번에 규제에 의해서 분양가 자체를 주변 시세보다 10%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 전의 가격인 대포지구의 4,250만 원, 그러니까 3,300제곱당 그 가격으로 분양 공고가 뜨고 나니까 그 바로 옆 단지에 있는 대림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가 네. 최저가 한 6,700만 원 거래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또 대박이라고 해서 버텨서 새벽부터 줄 서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민들 입장에서 괴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억이 넘는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고 주택 보증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이 많은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재건축 규제가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 자체가 아주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형 주택들은 지금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다른 문제는 또 전세 수요입니다. 거래 절벽에 다다르니까 이제 매매 대신 이제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뜩이나 극심한 전세난에 불안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워낙에 심했고 중도금 대출 때문에 묶인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소송까지 나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세대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는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40, 90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가 이번 정책에 따라서 청약을 하고 싶어도 청약 가점제라는 기준 자체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양쪽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좀 있어야 되는 그렇게 되고 또 아니면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는 건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더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강남 4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시점도 지금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지금 대규모 이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둔촌주공 주변으로는 신주택이라든가 대체할 만한 전세 지역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천에서 1억 가까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주변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하반기 지금 이제 9월, 10월이 들어서면 이제 이사철 시즌이 오는데 그때 가격 상승은 눈에 뻔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역전세난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이후에도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이라는 것이 같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면 갭 차이라고 하는 가격들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도를 권유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들 중에서는 젊은 학생들까지도 대출 받거나 아니면 알바 비용을 이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 자금 요소들이 투입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외계층이라든가 현재 지금 강남에서도 비닐주택에 거주하는 아주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전세 신혼부부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더 확충시키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하고 또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차동이라는 것도 이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으로 판별되어지는 저소득층을 선정하고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이미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기가 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서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을 가지고 특히 이번에도 좀 중공공 임대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8년 이상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5%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